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입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아시나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피가 안 나도 이미 시작됐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들으신 10명 중 9분은 사실 단돈 5천원짜리 관리법만 알았어도 잇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잇몸이 약해져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피가 나거나 시리거나 흔들리는 느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의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5천원짜리 관리법으로 그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그 5천원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잇몸 건강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30년 동안 잇몸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수없이 만난 결과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조금만 일찍 올바른 관리법을 알았더라면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았을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잇몸 질환을 연구해온 정혜원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잇몸 때문에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5천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얼마 전 70세 이명숙 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플란트를 3개나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커서 정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5천원짜리 관리법부터 해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너무 많은 곳에서 임플란트가 답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명숙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잇몸이 다시 단단해지고 피가 멈췄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임플란트보다 이게 더 세네요.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잇몸 문제는 생활 속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잇몸이 약하다고 해서 바로 임플란트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법을 실천하시면 정말로 잇몸이 새로 태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올 마지막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잇몸을 살리는 5가지 핵심 비법을 단계별로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황금시간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치 후 30분 뒤 잠자기 직전에 가글을 해야 세균이 완전히 억제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 직후에 바로 가글을 하시는데 그건 효과가 반쪽밖에 안 돼요. 서울대학교 구강보건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취침 전 구강 소독이 잇몸 염증 감소율을 78%나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72세 박순자님은 20년 동안 잇몸에서 피가 멎지 않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황금시간대 가글법을 알려드렸더니 단 일주일 만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님은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양치를 하시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가글액을 입에 1분간 머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로 헹구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두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하루 2회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 착색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침 저녁 딱 2번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글 하시나요? 혹시 양치 직후 바로 하시나요? 이제 두 번째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주겸 양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양치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 대신 주겸을 콩알만큼 치약 위에 묻혀서 잇몸을 부드럽게 닦으면 염증이 훨씬 더 빠르게 진정됩니다. 부산보건대학교 임상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주겸 사용군의 잇몸 염증 완화율이 일반 소금물보다 10배나 높다고 발표했어요. 10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69세 이영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5년 동안 소금물로 양치를 하셨는데 오히려 잇몸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겸으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단 2주 만에 호전됐습니다. 이영희님은 지금 다른 분들께도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평소 쓰시는 치약 위에 주겸, 가루를 콩알 크기만큼 묻히세요. 그리고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부드럽게 닦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너무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닦으신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세요. 혹시 지금도 소금물 양치를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비법은 3분 잇몸 순환 운동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서 자극하면 혈류가 증가해서 잇몸 세포가 회복됩니다. 잇몸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잇몸 마사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치주염 진행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71세 최갑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잇몸이 너무 약해져서 사과도 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분 마사지 운동을 하루 2번씩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사과를 베어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최갑수님은 지금도 매일 이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계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검지손가락으로 잇몸 바깥쪽을 1분씩 부드럽게 눌렀다 튕기는 거예요. 하루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손톱으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잇몸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 비법은 다시마 영양법입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잇몸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놀라운 효과예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다시마 추출물이 잇몸 염증을 70%나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73세 정순옥님은 매일 다시마 한 조각을 빨아드신 지 한 달 만에 잇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순옥님은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힘들어하셨는데 효과를 보고 나서는 절대 빠뜨리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자르세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10분 동안 입안에 머금고 계시면 됩니다. 씹지 마시고 그냥 녹이듯이 빨아드시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의하고 하세요. 다시마에 요오드 성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시마를 입안에 녹여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비법은 부드러운 칫솔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칫솔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이 잇몸 상처를 줄이고 세균 제거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세대학교 치주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초곡세모 칫솔의 플라그 제거 효과가 일반 칫솔보다 1.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세균 제거 효과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70세 박정숙님은 평생 뻣뻣한 칫솔을 쓰시면서 잇몸이 닳고 통증이 심하셨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신 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박정숙님은 이제 칫솔 살 때 꼭 소프트라고 쓰여 있는 걸로만 사신대요. 칫솔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프트라고 표시된 칫솔로 바꾸시고요. 양치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듯이 닦으세요. 그리고 3주마다 꼭 새 칫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칫솔을 욕실 습한 곳에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여러분의 칫솔은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지키시면 잇몸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지고 치과 갈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잇몸 건강의 핵심은 바로 밤 루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잠자기 전에 하는 습관이 하루 종일의 관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잠자기 전 황금 시간 가글, 그 다음 3분 마사지, 마지막으로 다시마 한 조각. 이 3단 루틴이 잇몸 회복을 엄청나게 촉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가글 후에 물로 헹구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야 해요. 양치를 하시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취침 직전에 1분 이상 가글하시고 그대로 주무세요.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 다음 아침 루틴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주겸 양치를 하시고 나서 잇몸 마사지를 병행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소금물보다는 자극이 덜한 주겸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 잇몸 탄력이 정말 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 루틴을 한 달만 지킨 분들은 거의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음식을 드신 후에 입안을 미온수로 헹구는 습관도 세균 번식을 크게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찬물은 피하시고요. 미온수로 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30초만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 종일 입안이 개운하고 잇몸도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잇몸 마사지 할 때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마사지 하실 때는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돼요. 그리고 주겸 양치를 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겸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콩알 만한 크기면 충분해요. 많이 쓴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 언제 가장 잇몸이 시리신가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불편하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침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양치일 텐데요. 이때 주겸 양치를 하시고 나서 바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잇몸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신경 쓰실 부분이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꼭 미온수로 입을 헹구시고요. 가능하면 사무실이나 집에 부드러운 칫솔을 하나 더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마는 하루에 3번, 식사 전마다 드시면 가장 좋은데요. 처음엔 하루 1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리실 수 있어요. 다시마를 입에 머금고 계실 때 억지로 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혀로 살살 굴리면서 자연스럽게 녹이듯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지세요. 칫솔 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이라도 3주가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고 모가 벌어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교체하세요. 그리고 칫솔을 보관할 때는 칫솔 헤드가 위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시고요. 다른 칫솔과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세균 감염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가글액은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걸로 고르세요. 가격은 대략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합니다. 한 병이면 한 달은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한 달에 1만 원이 안 듭니다. 임플란트 한 개 비용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잇몸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임플란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잇몸을 살리는 관리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비싼 시술이 답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생활 속 루틴이 잇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황금 시간 가글, 주겸 양치, 3분 잇몸 운동, 다시마 영양, 부드러운 칫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임플란트 없이도 평생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잇몸이 계속 약해지고 피가 나고 결국엔 치아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야 하고요. 시술 후에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잇몸이 단단해지고 피가 멈추고 치아가 튼튼해집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치아를 평생 지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70세 이명숙님 기억하시죠? 임플란트 3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잇몸이 회복됐습니다. 72세 박순자님은 20년간 피가 멎지 않던 잇몸이 일주일 만에 개선됐고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꼽자면 잠자기 전 1분 가글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1분이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양치를 하시고 나서 30분 후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가글액으로 1분간 입을 헹구시고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입안이 한결 개운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습관을 더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주겸 양치를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잇몸 마사지를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잇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잇몸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잇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냄새와 잇몸 염증을 동시에 잡는 천연 식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잇몸 때문에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함께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